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3월 11일 목요일시장 정리하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 동시만기일인 오늘 우리 시장은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줬습니다. 화려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어쨌든 간 우리는 주가가 오르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간밤에 미국 시장은 나스닥만 보합권이었지 모처럼 그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좀 안정을 찾고 조금 내려앉았죠. 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생각보다 낮아져서 이게 이제 어떻게 말하면 인플레이션 걱정을 아직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일부나마 걱정을 좀 덜어줬어요. 그래서 다우하고 S&P 500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우리 시장은 이제 동시만기일이라는 그 불안감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미국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상승으로 출발을 했죠.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해주면서 그러면서 지수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그 외국인들이 그 현물 매수, 선물 매수 이렇게 두 양쪽에서 매수를 나선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여러분들도 좀 의아해 하실 건데, 아니 왜 그 외국인 투자가들은 떨어지는 쪽에 많이 걸어놔서 쉽게 얘기하면 선물 매도를 많이 했으니까 선물 매수를 오늘 한다면은 현물이 좀 매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이제 다른 거, 요거는 이제 제가 뒤에 풀어서 설명해 드리고, 오늘 시장, 우리 시장 진짜 변동성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뒤에 좀 풀어 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간 우여곡절 끝에 만기일이 지나서 하나의 이벤트를 넘겼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요 이슈 한번 점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시장 얘기 좀 자세히 좀 나눠보죠. 예. 수출입 동향 발표되죠. 매달 그 10일 단위로 묶어서. 근데 역시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반도체, 승용차, 석유 제품, 자동차 부품 이런 순서대로 좋았어요. 우리 생각보다 좋습니다. 예측대로. 그래서 우리 수출 전선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 그리고 이제 점점 지나갈수록 우리가 작년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좀 충격을 입었기 때문에 기저효과는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감안을 해야죠. 어제 끝났던 그 SK 바이오사이언스 청약 얘기요. 동원된 계좌만 240만 개랍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시중에 유동성이 많다. 63조 6천억이 동원됐어요. 또 기록을 깼습니다. 그래서 이런 돈들이 다 증시에 머무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또 일부 증시에 머무르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1월하고 지금하고는 양상이 많이 달라요. 1월은 이제 그 12월 연말 넘길 때까지 달렸기 때문에 굉장히 자금들이 급하게 시장으로 들어왔는데, 지금은 이제 천천히 시장을 봐가면서 들어올 것이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행인 건 그래도 우리 시장 주변에 자금이 많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좀 호재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상장되는 쿠팡 얘기인데, 공모가가 주당 35불로 결정이 됐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번 IPO를 통해서 쿠팡은 한 5조 가량을 자금을 이제 조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기업 가치가 630억 불. 그러면 한 71조 8천억 정도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잘 받았습니다. 기업 가치를. 그 다음에 이제 상장된 다음에 어떻게 갈지 이제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되지만, 아무튼, 이게 이제 우리 시장에 비슷한 종목들한테 아무래도 이러니까 좋은 영향을 주겠죠. 네. 근데 오늘 이제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그리고 이제 어제도 한 분이 질문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장 끝날 때 외국인이 얼마 팔고 기관이 얼마 팔고 이런 하는 거 말씀드리는 거는 3시 30분 현재로 집계된 겁니다.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시장 단일가로 한 6시 근방에 큰 매매가 일어났어요. 은행이 팔고 외국인이 사는. 그래서
어제 이제 그걸 볼 때 우리가 조금 짐작은 갔죠. 외국인들이 오늘 아침에 어떻게 할지.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제 집계가 그 6시 이후에 우리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집계가 좀 달라집니다. 근데 그거는 뭐 매일 그렇게 큰 거래가 일어나는 건 아니니까 어제는 좀 특별한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3시 30분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게 저는 이제 오늘 시장을 보면서 진짜 또 한 번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진짜 스마트하다. 오늘은 사실 이런 거잖아요. 개인 투자가들이 뭐 파생 상품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 괜히 뭐 개인들이 막 움직이고 뭐 해봤자 별로예요. 오늘은 사실은 기관하고 외국인들의 싸움이죠. 오늘은 그거를 해결하는 날 아닙니까? 만기일이니까. 그래서 청산도 해야 되고 뭐 이런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개미니까 그냥 오르면 좋은 거죠. 오르면 왜냐면 주가가 오르면 우리가 운신의 폭이 커져요. 일부 뭐 이익 실현을 하든지 아니면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기분이라도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그런 날이었어요. 근데 외국인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 그동안에 선물을 많이 팔아놨기 때문에 선물 기준으로 사서 상환을 해야 돼, 청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아침에 샀단 말입니다. 그래서 최고로 많이 순매수를 일어났던 게 거의 4천억 정도까지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거를 3시 이후에 30분 동안 내리 눌러가지고 선물이 외국인들이 2,940억을 순매도를 했어요. 그러면 얼마에 거의 7천억을 30분 사이에 내려 밟은 거예요. 선물에서. 그거는 뭐냐면 뭐 선물 오늘 이익 실현 오늘 사서 이익 실현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근데 이제 이거 집계되는 게 며칠씩 차이가 생기니까 어제 이제 사서 오늘 이제 올리면서 현 선물에서 조금 더 먹었을 수 있고 일부는 거의 대부분 상환한 것 같고 하한이 끝났으니까 밟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부는 롤오버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우리 이제 기관 입장에서는 기관들은 반대잖아요. 우리는 사놨으니까 오늘 팔아야 되잖아요. 팔아야 되는데 종가 이제 끝난 기준으로는 우리 기관들이 5,900억 이상 선물해서 순매수를 한 걸로 지금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그게 언제부터 일어났냐? 3시 이후에 일어났어요. 3시 이후에 완전히 운명이 엇갈리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보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을 보이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삼성전자가 지수에 미친 영향이 가장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마지막 가격을 누가 맞췄냐면 JP모간하고 JP모간, 메릴린치, 예, 이 두 회사들이 마지막 종가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이게 선물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선물의 근간이 되는 게 뭡니까? 코스피 200 지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장악하려고. 그래서 오늘 본의 아니게 외국인들은 1조 7천억을 산 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런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게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냐 이거는 이제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오늘은 그랬다는 겁니다. 그 오늘은 뒤늦게 좀 당황한 것 같아요. 기관들이 한때는 그 연기금이 현물에서 매수를 해서 이게 무슨 12월 이후에 처음으로 순매수로 돌았다 이랬는데 저는 이제 뭐 오전에 그런 뉴스 이렇게 뜨고 그럴 때 되게 웃긴다고 생각했어요. 무슨 이게 등 떠밀려서 한 거죠. 왜냐하면 선물을 사갖고 있으니까 선물을 파니까 현물을 등 떠밀려서 조금 사서 받치고 있다가 외국인들이 내리까니까 다시 현물 매도로 나가버린 거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뭐 진짜 그러니까 아무튼 연기금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바뀐 게 없고 오늘은 이제 그 파생상품 처리하느라고 그렇게 된 거고 결국 종국에 가서는 오늘 뭐 연기금도 한 3천억 팔았네요.
현물에서. 또 팔았네요. 팔게 됐네요. 아닌 척 하려고 등 떠밀려서 했는데 좋은 소리 또 못 듣게 생겼습니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종일 진짜 정신이 없었어요.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2조 7천억을 사는 게 제가 그랬잖아요. 9천억을 현물을 내릴까 하면서 아니 선물을 내릴까 하면서 30분 사이에 현물을 1조를 샀어요. 외국인들이. 네, 아시겠죠? 자기네 갖고 있는 거 그거 유지해서 팔려고 현물에서 저렇게 땡겨 올렸단 말입니다. 네, 참 대단합니다. 어쨌든 간 뭐 어찌 됐건 이거는 여러분 이제 저한테 자꾸 질문하시는데 이 현물과 선물 또 프로그램과 관련된 거를 이거 설명해 주세요 했는데 이거는 여러분 설명으로 잘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오프라인 강의라면 막 칠판에 제가 써가면서 해도 이거 있잖아요. 증권회사 다니는 직원도 오래 다니는 직원도 잘 몰라요. 이쪽 파트에 잘 없으면. 근데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게 뭐냐? 그냥 이렇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오늘 난리법석 친 거는 만기일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서로 자기네가 유리한 쪽으로 하려고 하면서 이렇게 됐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그러면 뭐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힌트를 얻어야 되냐? 뭘 힌트를 여러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선물을 갑자기 얘네들이 하다가 선물을 그러면 지금 이제 선물이 이제부터는 또 걸리기 시작하면 선물은 이제 6월에 이제 만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의 시장이 박스권에서 탈피할 가능성도 우리가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안 되면 뭐 예를 들면 6월 만기 전까지는 꼭 만기 청산해야 될 의무가 없으니까 그 안에 장이 살아나면 오늘 뭐 선물 매수나 이런 거는 되게 부담 없을 수 있죠. 지금보다 올라간다면.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개인들이 생각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외국인들이나 기관은 끊임없이 뭐 이렇게 해요. 계속 돌려나가다가 이제 마지막 날 크게 이제 청산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특징이라고 하면은 뭐냐면 거의 그동안에 하락해오던 모든 주식이 다 올랐어요. 오늘 뭐 진짜 웬만한 거 빼고는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오늘 안 오른 게 뭐냐면 그동안 잠시 좀 산업군에서 조금 움직이던 거 뭐 그런 것들 빼고는 우리가 뭐 얘기한 BBIG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성장주 이런 것들은 다 올랐어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상당한 폭으로 올랐어요. 카카오는 뭐 5% 넘게 갔다가 좀 밀리긴 했지만 대단해요. LG화학도 5% 이상, SDI는 8% 이상. 그러면 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뭐 이 회사들이 무슨 큰일이 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주가가 변동돼야 될 일이 있겠습니까? SK이노베이션은 6%가 넘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오늘의 움직임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다. 이거는 어떤 이유나 이런 의미가 없고 그냥 파생해서 일어나는 거에 대한 뒷감당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이벤트성 주가 상승이지 그래서 이제 조정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자신이 뭔가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을 주도하거나 뭘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뭐 기관이나 외국인이 우리 적이다 이런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시장이 어떻게 가느냐 해서 거기에 우리가 잘 적응하면 되는 거다 이런 말씀은 수없이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미니까. 근데 오늘 진짜 잘 견디셨어요. 오늘 또 일부 이익 실현 하신 분들이 1조 2,500억 양시장에서 특히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1조 1,000억이 넘게 순매도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 거 보면 올라오면 그냥 이렇게 이익 실현 일부 해주시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 개인 투자가들이 잘하고 있으실 거예요. 잘하고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런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시장은 조정기는 계속되지만 이 조정기가 영구히 가는 조정기는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금씩 빠져나갈 것이다. 어쨌든가 오늘 만기일이 우리한테 큰 선물을 하나 해줬다. 선물은 뭐 그런 현물 선물하는 그런 게 아니라 프레젠트라는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가 주가 올랐으니까 여러분 오늘 기분 좋으시잖아요. 그죠? 예, 저도 좋고요. 그리고 또 오늘 또 일부 이익도 챙기실 수 있는 기회도 얻었으니까 그것도 좋은 거고. 그럼 이익을 실현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현금이 생겼으니까 조정기가 앞으로 가다가 더 빠지면 또 살 수 있는 터널도 생긴 거고.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게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선물을 받은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의 시장이 제가 계속 실적 얘기를 했잖아요. 앞으로의 시장은 실적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제 발표됐지만 우리나라는 대개 수출주도 그 경제 구조를 갖고 있고 또 그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들이 다 이제 수출을 잘해서 먹고 사는 기업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수출입 동향 오늘 발표된 거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반도체도 그렇고 승용차도 그렇고 이런 거 다 좋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좋아요. 2차 전지 이쪽도 좋고. 근데 이제 이것들이 지금 조정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근데 이 조정기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주가가 이제 빠지니까 주가가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문제하고 이 조정기가 끝나고 나갈 때 우리는 어떤 종목을 택하게 되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린 성장주냐 무슨 산업군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괜히 올랐냐 아니냐 그리고 실적이 뒷받침되느냐 아니냐 이거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뒷받침되고 그다음에 실적 어디서 보냐고 그러시는데 그거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적을 확인해서 뭐 모바일에도 나오고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HTS 다 회사마다 달려 있고 안 되면 네이버 금융에 가서 리포트만 잘 챙겨서 보셔도 거기 애널리스트들이 다 분석해 갖고 이 실적이 앞으로 어떨 것 같다 이런 거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찾아서 보시면 돼요. 여러분 갖고 계신 종목이 이게 실적이 계속 늘어나는 종목인가 아니면 얘 그냥 괜히 올랐나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신경 쓰셔야 될 게 뭐냐면 이렇다더라 갖고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프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다더라가 아니라 실적이 이렇게 좋아진다는 거를 가지고 실적을 바탕에 놓고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게 수출도 계속 호조로 가고 이러면 우리가 이번 분기가 이제 3월 끝나고 4월로 나가면서 점점 이제 1월 분기 실적도 그러고 글로 가면 갈수록 더 실적들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들이 다 실적이 뒷받침되니까 제가 우리가 이 조정기를 빠져나가는 기간이 언제쯤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던 이유도 이제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뭐 제 책이 그래서 저는 제 책 나올 때쯤, 주가가 좀 돌아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좀 이렇게, 저 원고는 뭐 다 넘겨서, 출판사에서 잘 이쁘게 만들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제 뭐 저는 뭐 이거 뭐 주식 투자해서 부자 되는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겪었던 에세이 형태로 여러분들이 좀 멘탈을 가지신 데 도움이 될까 뭐 그런 책이니까. 근데 아무튼 이거 뭐 좀 조정기 얘기하다가 그래서 이제 조정기가 다음 달부터는 좀 빠져나가는 조정기로 이렇게 봐야 되면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그런 준비를 해야 되고 그때까지 갈 동안 이 조정기는 계속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오늘같이 이렇게 계속 오르면 이거 누가 주식 투자 안 하겠어요? 이거 오늘도 여러분 아시지만 오늘은 그냥 우리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냥 오른 겁니다. 작년같이.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렇지 않죠.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이 이 조정기만 끝나고 나면 마냥 좋은 거냐? 근데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은 게 우리가 이제 넘어가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연기금이에요. 연기금. 근데 연기금은 당분간 계속 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게
뭐 맞냐 틀리냐 이런 거는 모르겠고 그냥 뭐 내규에 의해서 자산운용 준칙에 의해서 그 내규 규정에 의해서 한다니까 그러니까 뭐 계속 팔아야죠. 근데 왜 국내 주식은 팔고 해외 주식 사냐 이것도 우리가 뭐 뭐라 그럴 게 못 되죠. 그거는 뭐 자기네들이 하여튼 그렇게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오늘도 좀 짜증나요. 그죠? 예, 저도 짜증납니다. 뭐 꼭 그래야만 했는지, 또 그렇게 급하게 줄여야 되는지, 뭐 그런 거, 잘 못해요. 제가 보면. 근데 뭐 어쨌든 간 그런 매도가 있고, 또 아시지만 공매도가 다시 재개되잖아요. 근데 이제 뭐 공매도가 코스피 200, 그다음에 코스닥 150, 요 종목들 이게 다 그러니까 뭐 코스닥은 그렇다도 주로 이제 대형주에서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매도도 어떻게 보면 공매도가 다시 재개되는 게 이 시장의 상승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 그런 싸움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공매도라고 하는 게 아시겠지만 뭐 주가가 빠질 일이 없는데 이게 기업이 좋아서 빠질 일이 없는데 무조건 막 칠 수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여러분 이제 오늘 같은 날 그러니까 뭐 당일이지만 고버스 뭐 이런 거 한 사람도 얼마나 우리 그냥 흔한 말로 시겁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공매도도 그런 거니까 그렇지만 아무튼 우리를 좀 신경 쓰이게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럼 이제 오늘 이벤트가 이렇게 끝나고 이제 내일부터 이제 새로운 다시 시장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전략에는 변함이 없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실적이 수반되지 않은 종목은 간헐적으로 튀어 올라올 때마다 보내주라. 그다음에 여러분 뭐 그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그 3%인가요? 유튜브 거기에 보면 신과 함께 이런데 저는 실적과 함께 실적과 함께 해야 됩니다. 지금 실적과 함께 가지 않는 주식 투자는 이제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조정권을 빠져나갈 때 웃으면서 그 시장에 조정권 빠져나가는 그 변화를 그대로 다 받으실 수 있어요. 그게 없으면 이게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미국 시장도 1조 9천억 이제 하원 통과했으니까 실행만 하면 되잖아요. 뭐 그런 것들. 또 어제 이제 그 380억 달러 10년 만기 입찰이 뭐 그냥 우려보다 걱정했던 것보다 잘 넘어갔잖아요. 그게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래서 이제 처리됐는데 뭐 어찌됐건 이렇게 뭐 간헐적으로라도 금리가 한쪽 방향으로 오르지만 않고 이렇게 좀 가라앉았다가 또 갔다가 뭐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속도만 조정해 준다면 시장은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실적을 바탕으로 한 조정기를 빠져나가는 그런 호재와 그다음에 이제 연기금 매도와 공매도라는 그러니까 재개라는 새로운 거가 양쪽에 걸려 있다. 그런데 뭐 이제 지금 이 조정기가 길어지면 그만큼 공매도의 저항성이 생기니까 그거는 뭐 좋은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간 오늘은 뭐 외국인들하고 기관하고 한판 붙는 바람에 뭐 결과적으로 우리는 뭐 어쨌든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오늘 하루라도 그러니까 뭐 그 선물을 받은 거고 내일부터는 또 이제 다시 이제 우리끼리 또 시작하는 그런 시장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미국 선물은 조금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또 보면 선물 오른다고 꼭 우리 시장이 같이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 내일 이제 금요일이니까 금요일 정리해갖고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